그 사람을 다시 본 건 10년 만이었어요. 탈북민 정착 성공 사례 발표회장이었거든요. 저는 요양병원 쪽에서 발표자로 온 거였고 이름표를 목에 걸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등이 보였어요. 양복 입은 뒷모습, 함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웃던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.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웃긴 건 그 사람도 저를 본 거예요. 눈이 마주쳤는데 3초쯤 됐을까요? 서로 누군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. 아니, 알아보는 데가 아니라 믿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. 은혜 씨? 10년 전이랑 똑같은 목소리였어요.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달랐죠. 옛날엔 은혜야였거든요. 그 사람 이름은 철수예요. 저랑 함흥에서 같은 동네 살았고 같이 배고팠고 같이 두만강을 건넜어요. 서울까지 함께 왔는데 서울에서 헤어졌어요. 두만강 건널 때 저는 이 사람 손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서울에선 그 사람이 제 손을 먼저 놓았어요. 아, 오해하지 마세요.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다만 살아남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. 저랑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함흥으로 돌아가야 해요. 97년 겨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멈춘 그의 겨울로요.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매일 새벽 4시에 병원으로 출근했어요. 그리고 그 새벽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. 그게 시작이었어요. 97년 함흥이 어땠냐면요.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어요.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도시 전체가 멈춘 거예요. 저는 함흥시 인민병원 간호보조였어요. 간호보조라고 하면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약도 없고 붕대도 없는 병원에서 환자 옆을 지키는 게 전부였거든요. 하루 배급이 강냉이죽 한 그릇. 그것도 나오면 다행이었죠. 철수는 흥남비료공장 기술자였어요. 비료공장이라는 게 웃기죠. 공장이 돌아가야 기술자지. 전기가 끊겼는데 뭘 만들어요. 그래도 그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작업복 입고 나갔어요. 안 돌아가는 공장에 왜 가냐고 물었더니 가야 출근 기록이 남으니까요. 기록이 없으면 배급도 끊겨요.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같은 새벽길을 걸었어요. 한 달쯤 됐을까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뭘 내밀었어요. 양은 도시락이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감자 3알이 들어있었어요. 아침 드셨어요? 안 먹었죠. 당연히. 근데 그 사람도 안 먹은 티가 역력했거든요.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작업복이 헐렁해진 게 눈에 보이는데 감자를 저한테 내밀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으면서도 고마웠어요. 같이 먹어요. 제가 그렇게 말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새벽길에서 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. 감자 2알이면 하나씩, 3알이면 제가 2개 먹으라고 하고 그 사람은 꼭 제가 2개 먹으라고 하고 그 실랑이가 매일 반복됐어요. 지금 생각하면 감자 1알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싶은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. 사랑이 시작된 게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다만 어느 순간부터 새벽 4시가 기다려졌어요.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영하 20도에 손이 곱아도 그 새벽길이 싫지 않았어요. 봄이 되니까 그 사람이 도시락에 달래를 넣어왔더라고요. 어디서 캤는지 모르겠는데 감자 사이에 달래 몇 줄기가 있는 거예요. 봄이래요 하면서 웃던 얼굴. 아, 그 웃음. 함흥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달래 몇 줄기 넣었다고 그렇게 웃었어요. 그의 여름 병원에서 환자 3이 영양실조로 죽는 걸 봤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. 퇴근길에 울었는데
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어요. 등을 두드리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.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어요. 그때는 몰랐어요.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.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. 탈북을 처음 말한 건 철수였어요. 98년 겨울이었는데 그날 병원에서 또 한 명이 죽었거든요. 13살짜리 여자아이.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쳤는데 약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어요. 그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을 때 그날 퇴근길에 철수한테 말했죠. 오늘도 한 명 보냈다고.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. 은혜야,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. 무섭지 않았냐고요? 무서웠죠. 당연히. 잡히면 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. 내년 겨울에도 이렇게 누군가 죽는 걸 보고만 있는 거. 그게 더 무서웠어요. 브로커 연결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. 철수가 공장에 남아있던 구리선을 조금씩 빼돌려서 판 돈이 300위안. 그걸로 두 사람 몫이 됐어요.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. 3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거든요. 근데 그때는 목숨값이 그거였어요. 99년 3월 새벽 2시 두만강 앞에 섰어요. 강폭이 한 30m쯤 됐을까? 3월이니까 얼음이 반쯤 녹아 있었는데 브로커가 뛰어요. 지금 하는 순간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. 진짜로. 머리는 가라고 하는데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때 철수가 제 손을 잡았거든요. 아무 말 안 했어요. 그냥 잡았어요. 그 손이 따뜻하진 않았어요. 그 사람도 떨고 있었으니까. 근데 그 떨리는 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. 이 사람이 가면 나도 가야지.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지. 그런 마음이었어요. 강을 건넜어요. 물이 허리까지 찼고 3월 두만강 물이 얼마나 찬지 숨이 안 쉬어져요. 칼로 온몸을 긋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손은 안 놓았어요. 죽어도 이 손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중국에서 8개월을 숨어 살았어요. 옥수수밭 옆 창고 같은 데서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고 그 8개월 동안 철수가 매일 한 말이 있어요. 조금만 더 버텨, 은혜야. 제3국 거쳐서 인천공항에 내린 날 2000년 1월이었어요.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또 안 움직이더라고요. 두만강 앞에서처럼.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. 철수가 양은 도시락을 꺼냈어요. 함흥에서부터 들고 온 그 도시락.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. 이제 여기 뭘로 채울까? 그때 저는 진짜로 믿었어요. 이 사람이랑이면 뭐든 될 거라고. 서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사람 옆이면 괜찮을 거라고.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.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. 처음에는 매일이 신기했거든요.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밥은 하루 3끼 나오고 반찬이 4~5가지씩 있는 거예요. 함흥에서는 감자죽 한 그릇이 하루였는데 철수가 식당에서 저한테 귓속말로 그랬어요. 은혜야, 여기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대. 둘이서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봤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. 교육 시간에 한국 생활을 배웠는데 낯선 것들이 많았어요.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. 카드, 보험, 세금, 이력서, 자격증. 한 페이지가 모자라서 뒷면까지.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진 게. 저는 그냥 좋았거든요.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한 게.
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. 근데 철수는 달랐어요. 하나원 교육을 들으면서 점점 조용해졌어요. 옛날에는 감자새 알 가지고도 웃던 사람이 밥 세끼 먹으면서 웃음이 줄었어요.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. 여기서는 증명을 해야 해. 무슨 증명이냐고 물었더니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 안 당하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하나원 수료하고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. 경기도 어느 동네 투룸이었는데 저한테는 궁궐 같았거든요. 현관문 비밀번호를 처음 눌렀을 때 철수가 우리 집이래 하면서 웃었어요. 그 웃음이 함흥에서 달래 넣은 도시락 열면서 웃던 그 얼굴이었어요. 그때까지는 정착금 2,8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.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진짜로요. 함흥에서 한 달 버는 게 5천 원도 안 됐는데 2,800만 원이라니. 철수한테 이게 다 우리 거래하면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 표정이 묘했어요. 은혜야, 이거 서울에서는 1년도 안 돼. 그 말이 맞았어요. 월세, 관리비, 공과금, 교통비, 통신비. 하나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숫자로 겪으니까 다르더라고요. 첫 달 생활비 정산하고 나니까 120만 원이 날아갔어요. 철수가 그날 밤에 새벽 4시 알람을 맞춰놨어요. 내일부터 공장 나가면서 기술 자격증 준비한다. 새벽 4시. 함흥에서는 그 시간에 같이 걸었는데 서울에서는 그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. 이상한 건요. 그때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대견했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분명 잘 될 거라고. 양은 도시락에 김밥을 싸서 현관 앞에 놔뒀어요. 매일 그 사람이 나가면서 집어갈 수 있게. 그때는 그 도시락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. 비어서라도.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. 철수가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는데 힘들어도 표정이 살아있었거든요. 기술 자격증 필기시험 붙었다고 전화 왔을 때 목소리가 함흥에서 달래 넣은 도시락 10대랑 똑같았어요. 저도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둘 다 바쁘지만 괜찮았어요. 일요일마다 시장에서 장을 봤거든요. 그게 우리의 유일한 데이트였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. 달라진 건 그 사람이 공장에서 팀장 밑에 붙으면서부터예요. 팀장이 술자리에서 그랬대요. 철수 씨, 말투 좀 고쳐야 해. 거래처 나가면 어디 출신인지 바로 티나. 그날 집에 온 철수가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검토해 보겠습니다. 1시간을 그렇게.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때부터 일요일 시장이 사라졌어요. 이번 주는 좀 바빠. 그 다음 주도. 그 다음 주도. 세 번째 일요일에 제가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어요. 은혜야,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. 이런 거. 밥 같이 먹는 게 이런 거가 됐어요.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.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. 남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까. 새벽 4시에 나가서 공장 일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밤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한테 밥 같이 먹자는 게 사치인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양은 도시락은 계속 쌌어요.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 앞에 놔뒀어요.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도시락이 현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안 가져간 거죠. 문자가 와 있었어요. 오늘 팀장님이랑 아침 회의 있어서 편의점에서 먹었어. 그 다음 날도. 사흘째 도시락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울었어요. 함흥에서 감자 한 알 나누던 사람이 제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서러운지.
한 번은 회식 사진을 카톡에서 봤는데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. 팀장 옆에서 그 웃음이요. 저한테는 석 달째 안 보여준 웃음이었어요. 탈북민 지원센터 행사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. 거기는 괜찮잖아요. 다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니까. 근데 철수가 한참을 뜸 들이다가 이러는 거예요. 거기 자꾸 가면 딱지가 붙어. 딱지요. 탈북민이라는 딱지.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이 사람이 부끄러운 게 뭘까? 북한에서 온 게? 함흥에서 기술자였던 게? 아니면 그때의 나를 아는 내가? 그래도 양은 도시락은 쌌어요. 안 가져가도 쌌어요. 그걸 안 싸면 진짜로 끝인 것 같아서. 터진 건 가을이었어요. 철수가 기술 자격증 실기 시험에 합격했거든요. 진짜 대단한 거였어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년을 준비한 결과니까.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. 양은 도시락에 소고기를 넣었어요. 함흥에서는 꿈도 못 꿨던 소고기. 시장에서 한우 200g 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. 12,000원이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. 오늘 집에서 밥 먹자. 축하도 할 겸. 전화로 그렇게 말했는데 반대쪽이 조용했어요. 한 3초쯤. 그러더니 오늘 팀장님이랑 약속 있어 하는 거예요. 알겠다고 했어요. 끊고 나서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. 소고기가 식어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. 밤 11시에 들어왔어요. 술 냄새가 났고 표정이 밝았어요. 한동안 못 봤던 밝은 표정. 팀장이 이제 철수 씨는 어디 내놔도 되겠다고 했대요. 그 말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. 저도 좋았어요. 진짜로. 근데 한쪽에서 뭔가가 조이는 것 같았어요. 이 사람이 제일 좋은 날에 제 마음은 왜 시릴까요? 며칠 뒤에 탈북민 정착 지원 모임 공지가 왔어요. 하나원 동기들 모인다고. 같이 가자고 했어요. 이번에는 진짜로 간곡하게. 철수 표정이 굳더라고요. 은혜야, 나는 그런데 안 가도 돼. 이제. 그런 데가 뭔데? 탈북민 모임 같은 거. 조용히 물었어요. 그럼 나는? 나도 그런 거야? 싸움이 시작된 건 그때였어요. 근데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에요. 오히려 반대였어요. 둘 다 너무 조용했어요. 함흥에서부터 같이 굶고 같이 울고 같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 서울 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1미터 거리에 앉아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. 제가 말했어요. 우리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돼? 함흥에서처럼. 많은 거 필요 없잖아. 나는 내가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고 오던 그때도 좋았어. 그때 철수가 한 말.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. 그 말이요. 그 말이 칼이었어요. 철수는 함흥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을 거예요. 그랬을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. 근데 그 밤에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. 나와의 시간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. 감자새 알 나눠 먹던 새벽길도, 두만강에서 잡았던 손도, 양은 도시락에 달래 넣으며 웃던 그 봄도 다 부끄러운 과거인 거구나.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철수도 아무 말 안 했어요. 그 침묵이 3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거실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. 1미터 거리에. 함흥에서는 그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날 밤 그 1미터가 두만강보다 넓었어요.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. 양은 도시락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그 다음 달에 짐을 쌌어요. 도시락은 안 가져갔어요. 그게 우리의 끝이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요, 그 사람 말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.
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근데 그걸 그 사람 입에서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. 이사한 곳은 고시원이었어요.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. 방이 2평도 안 됐거든요.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인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. 함흥에서 함께 건넌 강, 중국에서 함께 숨던 창고, 인천공항에서 함께 내리던 날. 그 모든 함께가 끝났는데 이상하게 두만강 건널 때보다 무서웠어요. 그때는 옆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니까. 간호조무사 시험이 1달 남았었어요. 포기할까 싶었어요. 솔직히 이걸 왜 하나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. 4시.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. 1년 동안 도시락 싸느라 맞춰놨던 알람 시간. 알람도 없는데 4시에 깬 거예요.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. 교재를 폈어요. 그때부터였어요. 새벽 4시가 도시락 싸는 시간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뀐 게 시험에 붙었어요. 점수가 좋지는 않았어요. 겨우 합격선이었거든요. 근데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? 철수한테 말해주고 싶다 였어요. 전화기를 꺼내다가 다시 넣었어요. 그날도 울었어요. 근데 뭐랄까, 이전이랑은 좀 달랐어요. 도시락 앞에서 울던 때는 서러워서 운 거였는데 이때는 그냥 아까워서 울었어요. 이 좋은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요양병원에 취직했어요. 첫 달 월급이 189만 원이었는데 그 통장을 보면서 아무도 이거 서울에서는 1년도 안 되라고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. 189만 원이 적은 건 알았어요. 근데 내 돈이니까. 내가 번 거니까. 처음에 힘들었던 건 2인분 습관이었어요.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자꾸 2개를 집었어요. 라면도 2개, 두부도 2모, 계란도 1판. 계산대에서 아니다 하면서 하나씩 빼는 게 한동안 반복됐어요. 1인분으로 줄이는데 반년이 걸렸어요. 근데요,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. 거기 어르신들이요, 자꾸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. 주사 맞을 때, 밥 드실 때, 잠들기 전에.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. 어느 날 김할머니가 그러셨어요. 은혜 선생, 손이 참 따뜻해. 그 말에 갑자기 함흥이 떠올랐어요. 퇴근길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던 사람.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. 옆에 있어주는 건 꼭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구나.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. 김할머니 거. 그 다음에는 옆 병실 박 할아버지 거.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됐어요. 2인분이 아니라 여러 인분이 된 거예요. 5년 차에 팀장이 됐어요. 그때쯤 새벽 4시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다시 그 복도로 돌아갈게요. 은혜 씨? 1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. 저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? 아무 말도 못했어요. 3초, 5초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나온 말이 잘 지냈어요? 였어요. 존댓말이 나왔어요. 자동으로. 철수도 잠깐 멈칫하더라고요. 그 사람도 느꼈겠죠. 은혜야, 가 아니라 은혜 씨. 잘 지냈어. 가 아니라 잘 지냈어요. 두만강을 같이 건넌 사이에 존댓말이 끼어든 거예요. 발표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어요. 행사장 1층 카페에서 철수가 중소기업 기술팀장이 됐다고 했어요.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양복이 잘 어울렸어요. 함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던 사람이 잘 됐구나.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은혜 씨는 요양병원이라고 들었는데. 네, 간호팀장이에요. 7년째. 대단하다. 대단하긴요.
근데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. 옛날 같았으면 너는 왜 현실을 모르냐고 할 것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니까. 커피가 식어가는데 둘 다 자리를 안 뜨더라고요. 할 말은 산더미인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. 10년이 한꺼번에 목 앞에 와서 막혀 있는 느낌.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. 만약에 그때 우리 한마디였는데 무거웠어요. 그 사람 눈을 봤는데 함흥 새벽길에서 감자 내밀던 그 눈이었어요. 허세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팀장 직함도 없는 그냥 철수. 그때 우리는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.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. 우리가 계속 둘이 함께였다면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? 철수가 갑자기 웃었어요. 좀 쑥스러운 표정으로. 도시락 아직도 싸요? 그 질문에 터졌어요. 웃음이,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먼저 터졌어요. 싸요. 근데 이제 12개씩 싸요. 병원 어르신들 거. 철수가 웃었어요. 함흥에서 달래놓고 웃던 그 얼굴이었어요. 똑같았어요. 10년이 지났는데, 양복을 입었는데, 직함이 달라졌는데, 웃는 건 그대로였어요. 헤어질 때 철수가 말했어요. 밥 한 번 먹어요, 우리. 저는 그래요 했어요.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. 가을이었어요. 10년 전 헤어진 것도 가을이었는데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뭐가 달라질까요? 아무것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아니,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모르겠어요.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. 그때 우리가 배고프면서도 행복했던 건 감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눌 사람이 있어서였거든요. 그걸 아는데 10년이 걸렸어요. 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시작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각자 다시 찾아내는데 10년. 그게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두 사람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헤어진 게 서로를 위한 거였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.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